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세 가지 질문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천에서 1억 정도 최근 들어서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른 아파트여도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두 번째는 50평형대 중대형 아파트 정말 팔아야 할까요? 매도에 대한 질문. 세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종류가 참 많아서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세 가지 질문 안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워낙 지역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수 이후에 질문 주셔서 그 이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혹시나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의견 듣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함께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7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냉철한 현장 검증과 트렌디한 분석으로 남들보다 발빠른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부동산계 센스가이 김남현 팀장.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투자 전략으로 시청자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아까 홍유경 MC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1번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것,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평형대, 중대형대 아파트에 대한 구입,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가격이 올라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지기 마련이죠. 네. 하지만 신중하게 실제 거주에 있어서는요,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성은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익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중대형대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형보다는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주상복합이라던가 그러니까 주상복합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성을 지닌 그 지역의 랜드마크 형식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평형이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뭐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쉽게 목격이 되진 않죠.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에 있어서는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수요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 사회 구조나 인구의 변화상 절대로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네. 일단은 상품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익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합리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어진 1시간을 통해서 제가 충분하게 상담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답을 들은 것 같아서. 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오늘 뭐 1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니까 전화와 문자 상담 정말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7번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8289번입니다. 자, 매주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준비되어 있죠. 이번 주 내용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네, 2016년은 부동산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증시와 기업 투자가 얼어붙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만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129조 원, 6.2% 늘었고 분양가는 8.04% 뛰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내년 실시될 대통령 선거 등이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지목되며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요. 오늘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에서는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어두운 생각만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두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러한 것을 또 틈타서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 건 알아야겠죠. 어떤 점 조심해야 될까요? 예, 제가 어두운 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들이온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서 감히 함부로 뭐 좋겠다, 향후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악재들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향후 주택 투자라던가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글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차분히 읽어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외적인 요소와 국내 대내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좋아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1년치로 예측을 했을 때 한 3.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혼자서라도 살아남고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수는 부진했지만 수출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혼재가 되면서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요소를 보시면 이번에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재정 정책을 펼치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면서 뭐 보복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수출에 불리한 정책들을 펼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은 대북 강경책, 이런 대북 강경책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겠고요. 외환 시장이 동요하고 수출이 위축되며 안보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이게 대외적인 요소들에서 나온 악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정치 개발, 사회 혼돈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 정국발 불확실성, 그리고 김영란법 등 규제 내수 충격,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연말 특수를 조금 살려보자. 그래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세일 행사 같은 것들을 펼쳐서 다행히도 지난달보다는 올해가 약간은 더, 이번 달이 약간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폭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이 정치 불안, 그리고 기업 투자나 고용 위축,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 위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이 늘어나는데 자영업에 늘어날수록 파산은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수축 산업이 위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확실한 대처를 못 해주다 보니까 정치계의 혼란이 경제 쪽으로까지 옮겨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출이나 내수가 위축되고 투자 고용이 급감을 하고 가계가 지금 가계빚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가계빚이 거의 1,300조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계 도산의 위험이 항상 도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게 되겠죠. 이 부분에는 분명히 2015, 2016년에 인허가가 떨어졌던 물량들이 한 30개월 정도를 보통 아파트 공사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준공이 떨어졌을 때 그런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아서 가격 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질 시점이 올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이 수요에서 GDP 성장률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수요를 일반적으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신축 수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따른 추가적인 구입 수요,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성장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적인 수요들이 확충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것이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대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내 방향을 찾아야 되지, 전략을 세워야 되지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016년도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그렇죠? 2017년을 맞이할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김남현 팀장님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공부,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들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샵 8289번 먼저 열려 있으니까 번호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광명시 한동 한주공 아파트 네, 1, 2, 3단지 중에서 매입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계속 관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매수라고 하셨나요? 매도라고 하셨나요? 매수, 매입. 네,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하안주공이고요. 참 질문 많이 나온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인사 나누시고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광명 한 쪽을 이렇게 지도에 띄워놨는데요. 여기 1단지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예, 몇 평대를 보고 계신가요? 15평에서 20평 그 사이 보고 있습니다. 15 소형으로 찾고 계시네요. 예예예. 여기를 접근을 하려고 했던 제일 큰 목적이 뭔가요? 혹시 이 근처 거주하시나요? 이제 구로 삼동에 삼성레미안에 사는데요. 예, 예. 이제 우리 아파트 한 13년 됐고 이제 향후 한 20년 이전으로 해서 한번 집을 바꿔볼까 싶으면은 거기 투자를 해가 그쪽이 세대가 워낙 크고 오래돼서 지금 28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예예예. 그렇죠. 제가 그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있을 겁니다. 수 있는지 가능성이 예. 있는 건지. 예, 재건축에 대한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네. 재건축이 지금 15평에서 20평짜리 아파트를 보고 계시면 얘의 대지 지분을 찾아보면요. 이 면적의 한 50에서 60% 정도의 대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용적률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떼보면 8평에서 9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지 지분이요.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전체 사업지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잘 나오면 그것을 이제 조합원에게 뭐를 기준으로 배분을 하느냐 하고 봤을 때 여기 보이는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접근을 할 때 여기다가 적용하는 몇 %까지 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무상지분율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 수준을 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분양가 자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예. 제가 오늘 반포동 같은데 분양 공고 뜬 걸 보니까 거의 평당 5천 이상으로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분양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역적으로 강남권이랑은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20에서 130% 정도까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얘가 한 10평에서 12평 사이에서 신축된 아파트를 받게 될 겁니다.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요. 예. 그러면 얘 지금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 2억 조금 초반대입니다. 2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한 2억 1,000만 원 정도면 하안동에 신축되는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10평짜리 아파트를 2억 1,000만 원 주고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랑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단순히 시차적인 부분을 빼고서 계산을 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시차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예. 일반적으로 택지 분양받아서 시공사에서 그냥 지어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조합원 간의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리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한 6년에서 7년을 바라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아직 안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여기다 10년을 묶어두고서 10평에서 12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겠죠?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가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얘는 사실상 합리적인 투자처가 될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자, 한 이해가 가지 잘. 더 여쭤봐도 돼요? 예, 네.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성남 신흥주공 아파트 예, 그 지금 이주가 12월 말까지던데요. 예, 예.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투자하면은 매입하면 나중에 입주하는 생각까지 해보는데 예. 그게 지금 23평형이 4억 한 3천 가거든요. 13평역이 4억 3천이요? 예, 성남 신흥주공 아파트 그 위례 신도시 옆에 23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3평짜리 말씀하시나요? 아니 23평 그 성남주공 아파트 신흥주공 아파트가 현재 시가로 한 4억 3천 가거든요. 이주가 12월 그러니까 얘를 말까지.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예예 그렇죠 뭐 얘는 이제 더 이상 재건축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냥 신축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예요. 예, 이미 관리처분 계획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 흐름과 같이 간다 보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이것을 여기는 사실상 입지적으로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성남시 자체가. 예. 분당을 근데 제외를 이제 하거든요. 보통 위례 신도시 옆이라고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위례 가격을 얘가 쫓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예. 하나의 신도시 옆에 있는 단지들은 가격 차이가 나요. 아, 광교 같은 경우에도 광교 바로 옆에 용인 흥덕지구가 있거든요. 예, 예. 가격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아, 그러니까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그냥 새로운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거주를 하겠다 하면 그냥 구입을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급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 지금, 부분은 예. 네,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방송 끝난 이후에 더 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방송 예, 끝난 감사합니다. 이후에 네,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지금 아파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뭐 거주도 하면서 특히나 뭐 재건축 등 이런 호재를 좀 보고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를 궁금증을 주셨는데요. 일단 하안주공이나 성남 신흥주공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입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부천시요. 부천시, 네, 원미구 네, 소사동 네, 43-9번지 네, 단독주택인데요. 네. 제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라고 그래서요, 4억에. 4억에. 그러면 지금 거주 생각하면서 뭐 투자 목적으로요? 아니요, 거주가 좀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네. 사라고 했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앞으로 거기 그분이 돈이 없다고 많이 쪼달린다 그러면서 아, 앞으로 거기 소사역 뭐 네. 생긴다고요. 역세권이니까 뭐 나중에 집 다가구 지을 수 있다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소사동 43-9번지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네네. 소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네. 네. 일단은 단독인데 지금 기대를 하시는 거는 얘를 다가구로 건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오래되면 예. 일단은 네. 목적을 확실하게 잡고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부러 지적 편집도라는 것을 켜봤어요. 네. 그러니까 공법적으로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나를 좀 확인하려고 켜놓은 건데요. 네. 얘는 지금 상태에서 묶여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그거. 예. 그러면 얘를 이제 단독적으로 건축 행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건축을 했을 때 수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비용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얘가 완료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수익, 네.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를 하기 이전에 네.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얘가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얘가 지금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47평이요. 47평이요. 네. 얘에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며 그 건축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평당 건축비가 얼마가 돼서 얘를 나중에 팔았을 때 혹은 내가 보유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여기 이제 소사 원시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얘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상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어느 정도 그 원시선이 안산 쪽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따져봤을 때 여기 사는 사람에게 효과가 클 것이냐 아니면 안산 사는 사람에게 클 것이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네. 안산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얘는 그래도 도심 중의 일부고 그러니까 수도권의 일부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부분은 안산 거주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영향이 있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비용 수익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단순히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야겠다. 이런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 수익을 올려보겠다. 이런 행위의 투자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캐치를 하시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거를 매수하시는 건 추천드리지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좀 집값은 좀 올라가겠어요?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상 얘가 건축물이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가상각이 다 진행이 되어서요. 건부감가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빈 땅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건축물이 서 있어가지고 가격이 더 낮게 평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그냥 땅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얘만 특별하게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네. 얘만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일은 여기에 뭐 개발 계획이 묶인다던가 네. 아니면 재개발 지구에 포함이 된다던가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딱히 얘만 올라갈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 말의 의견은요. 이것을 쉽게 매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저 평당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래서 싸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비용 대비 수익. 여기다 건축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이런 거는 설계사무소 같은 데 가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네. 계산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세요.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네. 어디다 해야 돼? 건축 설계사무실이 어디가 있어? 근데 어디가 있어요? 그 부분을 방송 끝난 이후에 연락처 남겨주시고 지금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화 주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냥 투자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어떤 지인의 이야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되겠죠. 전화 잘 주셨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김남현 팀장님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매수하실지 안 하실지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선택을 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선택이 옳은지 방법을 알 수 있는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도를 위한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2017 활로를 찾자라는 주제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바로 찾기.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입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7번으로 전화 상담 예약 신청 먼저 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날짜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격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언제라고요? 예, 12월 9일 다음 주 금요일에 세미나가 잡혀 있고요. 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네. 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바로 찾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수익률을 잘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나요, 세미나에서? 예, 그렇죠. 이제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따로 시간을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월 9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입니다. 예약자를 한해서 강연을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 샵 8289번입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용인 수지 상현동에 네, 블루밍 24평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전망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블루밍 아파트고요. 네. 평형대가 어떻게 되세요? 24평입니다. 24평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궁금증 주셨습니다. 용인 예. 수지 상현동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예. 이쪽에 수지 생태공원 앞에 위치한 조그만 규모의 아파트가 맞나요? 생태공원이요? 수지 생태공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블루밍 아파트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어진 건데요. 그 심국서원 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복동 옆에 예. 밑에 쪽인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성봉역에서 살짝 가까운 그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수지가 이제 처음에 개발이 되면서부터 있었던 아파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식이 꽤나 됐을 거고요. 그와 반해서 최근에 가격 상승 시점이 있었잖아요. 14년도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 그때까지 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나요? 예. 얼마나 올랐죠? 약 9천, 8천 그 정도. 원래 가격이 얼마였죠? 처음 언제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한 14년도나 15년도 초에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워낙에 안 오른 14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랐었고요. 예. 워낙에 안 올라가지고 신경을 안 썼어요. 예. 지금 거주하시는 건 아닌가 보네요. 예. 계속 예. 임대로. 그러면 제가 상담에 앞서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가 진행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을 어느 정도씩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하게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을 하는 거 없이 이제 경기 따라서 흘러가다가 점차 노후된 아파트로 변모해 가면서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몇 평짜리를 보유하고 계시죠? 24평이요. 24평이고요. 지금 세를 얼마에 주고 계신가요? 지금 좀 노후 1층이고 노후되다 보니까 예. 좀 싸게 내놨어요. 2억 1천에. 전세로 주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전세요. 전세가랑 매매가 간의 갭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60%에서 70%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수요가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한 이유가 여긴 이제 실거주 수요는 싸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역세권은 아니지만 성봉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요가 붙을 여지는 있지만 투자 수요가 붙기에는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할 때 주변에 투자 수요까지 겸하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향후에 재건축이 기대된다면 끌고 가셔도 되지만 이미 용적률상 재건축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들이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얘도 나중에라도 따라서 리모델링은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요. 재건축은 사실상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올라있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서 다른 투자처로 한 번은 갈아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매도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상현동의 벽산 블루밍 아파트고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뭐 투자 수익을 더 바란다면 갈아타기 하자 빠른 시점에서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어디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이 서울 강서구 하곡동에 있는 네. 우장산 롯데캐슬 51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다른 데 분양받은 게 있어가지고 네, 현재 비워두고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한번 준 후 다시 2018년에 매매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돼서요. 자, 매도 시점에 대한 궁금증 주셨습니다.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강서구 평형대 부담이 좀 있어요. 자,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제가 여기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51평이라고 하셨고 지금 가격이 네.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가격이요? 예. 현재는 7억 7천까지 매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전세 주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전세를 안 주고요. 처음에 예. 전세를 내놨다가 예. 지금 매매로 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비워놓고 이사를 했어요, 먼저. 아, 그럼 매매가 지금 잘안 공실인 돼가지고요. 상태인 건가요? 예, 예. 근데 지금 매도로 내놓으셨으면 이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글쎄, 자꾸 고민이 돼서요. 사실 처음에는 전세를 내놨다가 예. 주변에 그 마곡지구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입주거든요, 거기가 기업이. 예. 그래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다른 호재가 있어가지고 한번 전세 주었다가 2018년에 매매를 할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요. 예. 제가 한번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매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워낙에 대형 평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곡지구를 기대할 게 아니라요. 매도가 될 때 네. 빨리 파시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사회 그럴까요? 구조가 너무나 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예. 중대형이 뭐 풍기 현상으로 귀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네. 틀린 말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네. 50평대 중대형은요. 지금까지 가격 변동 폭만 보더라도 절대로 소형을 쫓아가지가 못합니다. 향후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런 상품들은 투자 수요가 생기기 힘들기 때문에 더 빠르게 떨어지고요. 이런 7억 7천까지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면 가격 하락 시기가 오면 2, 3천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곡을 기대할 게 아닙니다. 마곡을 기대하기보다는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한 중반 정도에 기업들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걔네가 될 때까지 기업들이 입주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한번 주춤하고 있죠. 이번에 11월 3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강남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곡에 대한 호재보다는요. 특히나 이런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소형보다는 여기에 있는 뭐 20평대를 가지고 계시다 하면 저는 한 번 정도는 전세를 더 놔도 괜찮을 거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중대형 시장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로 내놓으신 건 잘하신 거고요. 빠르게 매도를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2009년에 입주를 해가지고 예. 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예. 손해를 많이 보셔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예. 좀 더 기다려 볼까 했는데 예. 그러면 지금 뭐 좀 급하게라도 좀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더 미련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불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준 것도 저는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택 사고 사실 이 손절한다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미련을 확실하게 좀 끊어내서 매도하고 이번 갈아타기 할 때에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투자처로의 갈아타기 확실히 저희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빨리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사실 이 강서
구에서 특히나 이 마곡지구 인근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의 연락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중대형이라서 이렇다라고 하지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주셨지만 마곡지구가 들어서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 사실 그 인근에 어떻게 보면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고 오히려 주택이 많이 입주하니까 또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남현 팀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곡지구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 일단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곡지구 같은 대형 이런 단지들이 들어서는데 절대로 호재가 아닐 수가 없죠. 네. 분명한 건 호재인 건 맞는데 가격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일단 마곡 내에 엠벨리 아파트들이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로 여기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는 확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강서구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단지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다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 인근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오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는 순간 가장 많이 올라요. 그 이후의 단계는 단순히 사업 진행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오르는 정도 수준이고요. 네. 마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입주할지까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과 함께 명쾌한 해답 듣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상담 나누는 동안 문자 상담 올라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수서동에서 연락을 주셨고요. 일원동 수서 1단지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22평형, 3평형 소형 평수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수서 이쪽에 연락을 또 많이 주셨습니다. KTX? 뭐 이런 호재? 아무래도 큰 방영을 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이 올랐는데. 일단 지도에다가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네. 이쪽 수서역 밑에 쪽으로 내려가다 수서 보면 1단지 아파트. 이제 KTX 역사 개발이 지금 한창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죠. 네네. 그래서 얘 1단지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마곡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준공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가격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미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격의 흐름에 있어서 이러한 큰 변화는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부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나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의 확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외부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일원동, 개포동 일대들이 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여기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연식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재건축을 진행할 만한 연식은 아니고 이제 90년대 초반 정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아마 재건축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미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됐겠죠. 지금 발표가 된 계획들만 하더라도 이 수서 인근에는 이제 복합 역세권 개발 이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3천까지는 안 되고요. 2천만 원 중후반대 한 2,500에서 2,700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는 목에 찼지 않나. 그 목에 찼다는 기준은 주변에 얘보다 더 나은 단지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한번 올라가기 전에는 상승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수에 있어서는 특히나 투자용 매수에 있어서는 찬성 의견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지금 이제 역 개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 시점마다 또 한 번씩 한 차례 오른다. 그래서 여기 개통되고 또 여기 개통되고 나서 뭐 몇 년 후에 이렇게 오른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럼 그때 또 가격이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여기 기대도. 개통을 하면 네. 실수요자들이 여기에 더 많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정 부분에 오르는 호재보다는 지금 향후 굉장히 리스크가 특히나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는 물량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한 번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의견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살펴드리도록 하죠. 이번에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대흥동이고요. 이대역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7입니다. 2억 6,500만 원이고요. 2억 6,500만 원에 매수해서 월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 65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하네요.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김남임 팀장님? 예, 일단 제가 여기 지도에다가 띄워놨는데요. 네, 이대역 인근이네요. 이대역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오피스텔이고요. 네, 지금 가격이 2억 6,500 정도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00에 얼마 정도? 65만 원씩 네.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 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봐야 될 거는 수익률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아, 85만 원씩 받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하네요. 1,000에 85만 원. 85만 원.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네. 굉장히 명목적인 수익률이라서 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문제가 좀 있겠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는 4%대 초반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사실상 일반인이 구하기에는 가장 평균적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느 시장을 나가서 탐색을 하고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익률에 이런 정도 입지면 어느 정도는 지속성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는 확충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과 지속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이 수익률에 만족할지 여부만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 의견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거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시장에 나가서 발품을 아무리 팔아도 이런 물건을 찾기가 힘듭니다. 개인 입장에서는요.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분양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등록세라든가 세금 부분을 합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런 물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할 그런 기대감은 갖지 말고요. 지금 수익률에 조금은 불만족스럽더라도 지금 이런 물건이 굉장히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끌고 가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를 매도를 했을 때 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구할 자신이 없으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매물이 좋다라는 이야기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도 양호한 상황이고 입지가 가지고 있는 강점, 더 좋은 매물을 찾기 전까지는 갈아타기 하지 말자.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샵 8289번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구로구 고척동입니다. 현대 우성 아파트고요. 31평형 현재 2억 5천만 원에 전세 주고 있는데 월세로 돌리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아니면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 월세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보유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지금 제가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가격이 2억 6천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리고 이것을 전세 주고 있는데 월세로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전세랑 월세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가지고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무이자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네.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 대출금은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네. 전세를 껴서 그래서 갭 투자를 많이 접근을 하시죠. 네.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시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면요.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갭 투자라는 방법입니다.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투자, 내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금액이 워낙에 좁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일정 부분만 조금만 올라줘도 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가격 하락 시기에는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금, 깡통 전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전세금이 굉장히 높아서 매매가랑 갭이 굉장히 좁혀져 있었는데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향후 한
1, 2년 내에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함부로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갭투자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할 시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월세는 수익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수익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파트 같은 상품은요, 월세로 투자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리고 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수익형 상품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수익형 상품하고 비슷한 정도의 월세 수준으로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월세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높아봤자 3%에 못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이제 상품의 특성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의도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같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수익률이 변동을 하게 되면요, 한 2억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을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연 2% 정도 수익을 나고 있다 했을 때는요, 연에 한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한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나요? 연에 4천이 아니겠군요. 1%라고 했을 때 연에 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겠네요. 그런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반대로 2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4%,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상담을 한번 해드리면서 서울 내에 존재하는 오피스텔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수익률과 그때 받는 월세 수준 자체가 갭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로 월세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품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신 다음에 월세를 받아가는 투자를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유한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느니 차라리 매도하고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 궁금하시면 수익형 부동산 관련된 세미나를 또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 주제이기도 하니까 세미나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 아파텔 참 이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양평동 아파텔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게 좀 큰 틀에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일단 아파텔이라는 상품은 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인데요. 네. 규모가 오피스텔 원룸 구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좀 실버주택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호텔 같은 조식을 제공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좀 실버 계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월세 수준만 가지고는 수익률을 충족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비싸요. 분양가를 보면요, 거의 아파트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아파텔로 지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네. 왜냐하면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오피스텔보다는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은 이제 얘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평동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쉽게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만족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면 아예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개별 매물 찾아놓으신 매물로 다시 한번 방송 끝난 이후에 상담 나눠보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도 되겠네요. 특히나 이번 주 주제가 2017년도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매물을 미리 찾아서 질문을 직접 하는 게 좋을까요?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시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네.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시대가 이 정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본인이 가져온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투자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1시간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창은 계속해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